5번은 뭐 이렇게 VT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자. 그래서 VT 그래프인데 여기가 첫 시작이 VP예요. 0이라는 보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VQ고요. 근데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뭐죠? 시간경과 t일 때 둘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죠? 여기하고 여기 간격이 같죠? 그게 누구의 속도죠? 2분의 t일 때의 속도죠?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시간은 내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여기의 속도는 알죠? 이게 VR이죠. 근데 여기서도 여기 가운데 요 가운데는 어떻게 되죠? 2분의 t 플러스 t죠. 그건 뭐니? 2분의 vq 플러스 vr이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있죠. 여기하고 여기 사이. 요건 알죠? 요거. VS죠. 여기는 뭐죠? 얘가 t 플러스 t 프라임이죠. 여기는 2t 플러스 t 프라임이니까 여기는 얼마니? 2분의 3t 플러스 2t 프라임이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VR 플러스 VS죠. 근데 여기를 잘 보면은 요 간격은 2분의 t에 비례하죠. 여기도 2분의 t에 비례하는데 여기는 요 간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2분의 t 프라임에 비례하죠. 그래서 이 간격하고 요 간격이 같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뭐니? 여기잖아. 여기랑 요게 딱 중간이죠. 그래서 1번, 2번, 3에서 1과 3을 더한 거의 절반이 2가 되는 거 알겠냐? 그럼 써볼까? 2분의 VP 플러스 VQ죠. 그 다음에 2분의 VR 플러스 VS죠. 이게 2분의 VQ 플러스 VR이죠. 분모가 같으니까 더하면은 요거 그냥 더하고 2 넘기면은 VP 플러스 VQ 플러스 VR 플러스 VS는 2VQ 플러스 2VR이죠. 넘어오면은 따라서 VP하고 VS는 VQ 플러스 VR이냐? 식이 하나 나오네. 이제 어떻게 해? 이게 뭐죠? 여기 들어간 식은 요거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P에서의
S까지의 뭐니? 전체 이동거리가 얼마야, 변이가? 거기 L, 2L, 4L이 나오죠? P에서 S까지는 7L이 되고 2분의 VP 플러스 V 뭐냐? S죠? 그때의 시간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적어주면 요거죠, 요거. 2t 플러스 t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여기 면적 아니냐? 여기하고 여기죠. 여기. 그러면 2L이죠. 응. Q하고 R이니까 2L이고 2분의 VQ 플러스 VR은 뭐가 되니? T 프라임 아니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나눗셈이고 이거 같아요. L 지워지고 그러면은 2분의 7이고 T 프라임이고 2T 플러스 T 프라임 7T 프라임은 4T 2T 프라임이니까 넘어가면은 5T 프라임이네. 따라서 T 프라임은 5분의 4T냐? 이게 그래서 수능에서 한때 유행했던 그 유형이에요. 그 평균 속도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잘한 형들은 나중에 눈으로 읽어요, 그냥.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당황했었어요, 이거. 근데 이제 요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자꾸 평균 속도로 눈으로 읽게 되는데, 근데 계산은 이제 내가 막 니네처럼 열심히 안 하니까. 또 질문할 거 있니? 또 질문해? 앞에는 쉬웠을 거고 뒤에 뭐 어려운 거 있었어? 찍은 거 같은 거 질문해봐. 찍진 않았어. 다 풀었어? 네. 없어? 됐어. 됐고. 그러면 이제 숙제한 것 중에 모르는 거 있어? 고난도. 3번이 좀 어려워. 3번이 좀 어려웠어? 3번 같이 보자. 이거 보자. 근데 꼭 이 방법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 가속도를 가정하고 시간을 내서 하는 형들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수능을 볼 때는 그 풀이를 좀 일원화시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는 뭐 그걸 보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형들이 대응했다고. 그 형들이 만약에 네가 갈 때 뭐 재수 삼수라면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우리 봅시다. 3번. 그림 가는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등속도로 가고 있는데 A와 충돌하는 순간부터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했는데 지금 충돌한 다음에 한 물체가 됐죠. 한 물체가 돼가지고 B는 2T까지는 벽에 다가가고 있죠. 그 다음에 튕겨 나오죠. 그래서 2T에서 4T는 튕겨 나와서 방향이 반대라는 거고. 그럼 일단 운동량 도전을 써보자. 충돌이라는 대사건이고 전하고 후죠. 그러면은 A의 질량은 M이고 V로 가냐? V로 가고 B는 정지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거는 한 물체가 되고요. 프라임은 얼마니? 2n분의 mv니까 2분의 1이죠. 그 2분의 1이 vt 그래프, st 그래프가 옆에 있죠. 그래서 st 그래프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응. 여기가 2t래. 여기가 4d냐? 여기가 3d고 여기가 4t니까. 그러면은 여기 기울기가
T'이고 뭐죠? 2T분의 4D니까 T분의 2D가 2분의 1V냐? 그래서 V는 T분의 D가 되죠. 그래서 틀렸죠. 여기 2분의 1이니까 요거죠. 예. 어쩐지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내가 산수를 못해. 예. 기억은 맞죠? 그 다음에 T일 때 운동량. T일 때는 속력이 변하지 않아요. T일 때는 속력이 변하지 않으니까 누구의 운동량? A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가 2분의 1 V죠? 그래서 2분의 1 MV가 맞죠? 이건 맞고. 그 다음에 디귿이 이제 어려웠을 거예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와 충돌할 때가 벽과의 충돌할 때보다 크다. 그러면은 A랑 충돌할 때 원래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MV-MV0가 A고 이게 B의 입장에서 A랑 충돌할 때는 원래는 정지하고 있었다가 뭐죠? 충돌한 다음에는 2분의 1 V죠? 이게 그거 A랑 충돌할 때고 B는 얼마야? 벽이죠. 벽하고 충돌할 때는 요 속도로 가고 있지 않았니? 근데 요 길기를 구하면 되죠. 요 길기는 뭐니? V2'이니까 마이너스 T분의 D냐?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1V냐? 이게 요거랑 하면은 그래서 M 마이너스 4분의 1 V니까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3이냐? 크기는 얘가 더 크죠? 됐죠? 그래서 네, 틀렸죠? 예. 또? 4번? 4번 볼까? 의외로 운동량, 충격량이 어려웠나 보네. 고1 때 하지 않았어?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 그래요. 너는 운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네가 운이 나쁠 수도 있어. 만약에 네가 물리를 잘하고 막 이러면 오히려 나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으로 승부를 잘 못 내니까. 아무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V의 속력으로 정지했던 B를 향해 가는데 이 문제는 C도 정지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더라고. 문제 오류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A와 B, B가 C가 충돌하면서 계속 한 덩어리가 된대요. 그래서 정지한다고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은 문제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빼면은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간격은 D고 그 다음에 시간 T일 때 A가 충돌한다.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볼까요? 그래서 두 번 충돌하는 거죠. 첫 번째는 A하고 B죠. A의 질량은 M일 거고 V냐? 그 다음에 B가 2M이냐? 정지하고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됐다 그랬죠. V'이면은 3분의 1V겠네. 그 다음에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전하고 후절. 그래서 3M 곱하기 3분의 1 V 플러스 3M 제로는 M 플러스 2M 플러스 3M 플러스가 V2'이니까 요게 힌트가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왜냐면 C하고 충돌하면 A, B, C 모두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A하고 C하고 충돌할 때 각각 계산해서 비교하라니까 또 이 문제죠. 또 이거죠. 근데 이제 좀 풀다 보면 패턴이 보이는 거죠. A, C가 되고, 처음에는 정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충돌한 다음에는 3분의 1 V가 되고요. 그 다음은 2n 곱하기 3분의 1 V에서 2n 곱하기 6분의 1 V가 되죠. 그럼 얼마죠? 이게 3분의 2고, 이게 3분의 1에서 3분의 2니까 3분의 1이냐?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러면은, 2배 맞냐? 맞네요. 그 다음에, 4t일 때 충돌한다. 여기서의 시간이 t라 그랬죠. V로 갈 때가 거리가 d일 때. 그러니까 이게 등속도 운동이잖아. 거속시니까. 이거잖아. 이거니까.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속도가 얼마야? 3분의 1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거 아니야? 여기서는 B만큼 가려면은 3분의 1 V니까 3T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선 T가 걸리고 여기서는 3T니까 더하면은 4T일 때 충돌하죠. 그러니까 맞죠? 4T일 때. 그러니까 경과시간이 4T라고 하면 틀리고 0초부터 끝까지 A, B 뭐 이렇게 계속 충돌하는 게 4T인 거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 능력 딸리면 애들이 잘 못 볼 수도 있어. 이 문제는 내 C가 정지하고 있다는 거는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이 문제에서는 아마 그걸 빼먹었을 거예요. 이게 급조한, 그러니까 교과 과정이 바뀐 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땐 이런 오류, 그러니까 자잘한 그런 애매함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수정돼서 다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수능에서는 절대 이렇게 애매하게 묻지 않아요. 왜냐면 소송 걸려. 그래서 옛날에 그 물리2에서 문제 오류 나와가지고 소송 걸렸어요. 또 있어? 괜찮아? 예. 그럼 나머지는 없죠? 뭐, 고난도는 넘어갈게요. 뭐. 중단어 마무리는? 여긴 안 했어? 여기 해야 되는지 몰랐어. 여기를 안 했구나. 요거는, 이따 뭐 진도 나가서 시간 있으면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 진도를 좀 나가자. 그러면은, 오늘은 2단원을 나갈게요. 그러면은, 어쨌든 숙제를 절반을 못했네. 알겠습니다. 오늘 애들 배우는 걸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넌 중3 때 역학적 에너지 잘 풀었냐? 기억이 안 나. 제가 이하고 나서 최초로 홀수법만 숙제를 내줬어요. 잘 들어보세요. 잘하면 뭐 다행인데 못하면 어떡하지? 일단 그냥 미리 얘기할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옛날 교육과정으로는 수능 20번 문제 킬러 단원입니다. 수학에서 30번 문제가 주로 뭐가 나오니? 지금 저희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보통 수능에서 뭐 나와? 미적분 응용 문제죠. 그러니까 물리에서 20번은 뭐야? 역학의 버라이어티 쇼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 그 다음에 충돌, 뭐 줄 끊어지고, 그 다음에 힘을 이렇게 줬다, 뭐 이렇게 줬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전 이런 걸 다 섞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20번 단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볼게요. 1이라는 게 뭐냐? 힘을
이제는 이렇게 합시다. 제가 변이를 열심히 설명한 이유가 사실 변이에요. 그리고 변이랑 같은 방향의 힘을 뭐 하는 거니? 곱하는 거야. 이런 거를 추상적인 양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연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양은 아니에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잡은 양이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충격량이 있죠. 힘하고 시간을 곱했잖아.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질량하고 속도를 곱하고. 추상적인 양인데 왜 쓰는지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면은 W는 그래서 방향이 같아요. 힘 곱하기 변인데 힘도 방향이 있고 변이도 방향이 있는 벡터량이니까 1도 벡터량이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1은 스칼라량이야.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려워.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왜 그런지는 얘기하고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변이의 단위는 미터죠. 그래서 답은 줄입니다. 이건 중학교 때 배웠을 거고요. 그 왜 추상적인 양을 쓰냐면요. 얘를 이용하면은 보존 법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에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유도했죠. 여기서는 뭘 유도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유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는 거죠. 저기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벡터도 나중에 덧셈, 뺄셈이 있고 곱셈이 있습니다. 나눗셈은 없고요. 벡터의 곱셈 중에 내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곱한 건데 그 결과값이 스칼라량이 나와서 스칼라 곱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 얘가 바로 뭐니? 1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트라 그래서 도트 곱이라고도 하고요. 왜 그런지는 여기서 옆에 설명하고 그 전에 벡터의 외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곱한 건데 벡터 값이 나와서 벡터 곱이라고도 하고요. 이건 네가 배웠어요. 제가 강조하지 않아서 그렇지. 또 돌림임 기억나니? 돌림임 배웠죠? 제가 돌림임 쓸 때는 항상 X로 썼어요. 뭐 계산할 때야 뭐 이렇게 쓴 적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쓸 때는 X로 썼어요. 왜? 돌림임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너 자기력 아냐? 전류 자기장 힘. 얘랑 90도일 때 이쪽으로 최대 힘이 나오거든? 이게 외적이야. 얘랑 무관한 방향으로 방향이 어떤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는 벡터의 외적으로 계산하고요. 그래서 돌림임도 뭐예요? 반지름 힘하고 하면은 이쪽 방향이 원래 벡터의 방향인데 우리가 그냥 회전 방향으로 방향을 따졌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물리량이었고 저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 가서 배우시고요. 그러면 왜 스칼라 곱, 내적에서는 방향을 안 따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1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얘를 변이 S만큼 힘 F로 계속 때리고 가는 거예요. 나 요거 아니야? 살짝 건드리고 힘을 살짝 건드린 다음에 변이 S가 되는 게 아니라 변이 S만큼 갈 때 계속해서 패는 거예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한테 일을 했나요? 했어요. 제 손을 떠날 때까지 직전까지는 내가 얘한테 힘 F로 변이 S만큼 일을 준 거야.
근데 떠난 다음엔 어떻게 돼? 반성위에서 날아가고요. 중력이 없었으면은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공기 저항이 없고. 근데 중력 때문에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한테 이쪽으로 변이를 만들고 싶은데 내가 얘랑 똑같은 방향의 힘을 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나는 똑같은 방향으로 죽어도 못 주겠어. 대각선으로 주고 있잖아요. 나는 힘을 이렇게 주고 있다니까. 물리는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되죠. 정의에 따라야 되니까 이 힘을 이 변이의 방향으로 표현해야 돼. 어떻게 표현해? 분해를 해야죠. 분해를 해야 돼. fx라고 그러고 세타고 수직항력이고 fy고 억각이고 수직이고 그래서 얘가 f 코사인 세타고 얘가 f 사인 세타죠. 근데 이 방향이 같죠. 그래서 이 일은 어떻게 구해? fx 도트 곱하기 변이니까 fs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방향이 이미 맞았죠. 그럼 그 방향을 따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방향에서 얘가 어느 정도 차지하냐. 그래서 그거를 차지하면서 곱하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맞기 때문에 방향을 안 따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이게 1의 크기입니다. 1의 크기죠. 근데 1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중학교 때 기억나냐? 1이 아닌 경우. 1의 크기로 적으면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힘이 0일 때가 언제야? 앉으면 말고. 앉으면 변이도 0이잖아. 그래서 뭐죠? 우주 공간에서는 무중력 상태니까 힘이 없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하면은 1이 아닙니다. 변이가 있는 거지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변이가 0인 게 뭐야? 응? 이 학원을 싫어하는 애들이 이제 무너뜨리려고 그래. 근데 안 무너지죠. 힘을 쓴다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돼? 변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거 드는 건 1이냐? 1이죠. 힘하고 변이의 방향이 같죠. 들고 있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뭐예요? 그 변이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힘 방향하고 변이의 방향이 법규일 때죠? 그럼 코사인 90도가 돼서 0이 되죠. 뭐 있죠? 물건 들고 가기 중학교 때 했냐? 그래서 잘 보시면은 드는 거는 1이고 들고 있는 건 1이 아니고 들고 가는 거는 힘은 수직으로 주는데 변이는 이쪽이죠. 수평이죠. 그래서 90도고요. 1이 아니고 내리는 건 1이 아니야. 근데 힘의 방향하고 변이의 방향이 180도예요. 코사인 180도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야. 들 때 플러스 1을 했죠. 내릴 때 마이너스 1을 했죠. 그래서 얼마야? 0이죠. Y축 변이로 보면 0이죠. X축은 원래 1이 아니잖아. Y축 변이는 0이니까 나는 한 일이 없는 거죠. 힘이 들었다고 일을 한 게 아니라고.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지불놀이 알죠? 등속 원운동일 때 어떻게 돼? 힘을 잡아당기고 접선 방향으로 변이의 방향과 같죠. 속도의 방향은. 그게 수직이면은 1이 아니죠. 그래서 지구가 달을 중력으로 잡아당기죠.
대신 달은 계속 등속 원운동을 하죠. 그럼 그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도는 거예요.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일을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해준 거면 어떻게 돼? 둘 중에 하나가 뭔가가 줄어들어야 돼. 근데 사실 줄어들고는 있어요. 달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다른 요인 때문에 그렇고, 이론적으로는 뭐야? 계속 도는 거야. 근데 그 멀어지는 게 되게 느리겠죠. 왜냐면 손실되는 게 되게 적으니까.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이제 어쨌든 뭐야? 일을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없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거고요. 근데 이제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죠.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에서는 FT 그래프를 배웠는데 여기서는 FS 그래프를 배우죠. 힘 변이죠. 아, 물론 학교 시험에서는 이동거리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변이로 이해하면 돼요. 힘 F로 이렇게, 이거 S죠. 일정한 힘으로 변이 S만큼 가면 이 아래 면적이 뭐니? 1이죠? FS니까 1이야. 너 확률 통계 배웠니? 정규 분포 알아? 가우스 함수 아니? 여기를 기준으로 요거 표준 편차로 해가지고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누는데 요거 아래 면적이 1인 건 알지? 이건 어떻게 구할까? 적분으로 구한다고. 그래서 이걸 구하라는 건 안 나오지만 이제 원함수만 알면은, 그리고 저 F가 무슨 함수여야 돼? 변이 함수여야지 적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제 에너지로 가자. 수학 교육은 내가 잘 모르는데, 그럼 니네는 수능에서 확률 통계를 안 보니? 확률과 통계를 봐요. 통계에 저거 안 나오나? 정규 분포가? 저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우스가 그 확률 통계 그거 뭐 편차 뭐 이런 걸 찾았는데, 그럼 저걸 적분해야 되는데, 그 함수가 되게 멋있어요. 예. 와, 인간이 이런 함수를 찾을 수 있구나 해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로 가자. 에너지가 뭐냐? 1번 N이 좋아하냐? 거기서 뭐 SF물이라든가 이세계물에서 에너지 파하고 쏘는 거 있는 거 알아? 그게 일본 애들이 발음을 못해서 그래요. 에너지 발음을. 그래서 에너지라고 발음한 거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저는 또 일을 했거나 받았다는 증거죠. 보통 이걸로 얘기하고요. 단위는 2라고 같은 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보면은, 나라고 하는 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는 개. 근데 이렇게 총알이 날라와. 총알이 날라오면은 무서워하죠. 왜 무서워하죠? 내가 죽는다는 건 뭘 의미해? 얘가 나한테 일을 해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 내 입장에서는 뭔가가 나한테 들어와. 그러면은 근데 그게 나한테 힘 F로 변이 S만큼 일을 해줄 것 같아. 내 입장에서 뭐니? 일을 받았다죠. 근데 총알이 꽂혀봐. 이렇게 하고. 총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양은 없어지고 그게 온전히 나한테 들어왔죠. 근데 총알이 들어올 때랑은 뭔가 다른 형태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뭐니? 에너지가 증가했다고 하고, 따라서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배터리는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니? 화학이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그래서 스마트폰에 연결하면은 빛, 열, 소리 에너지로 바뀌죠. 예, 다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이걸 던지는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계속 밥 안 먹고 일할 수 있냐? 왜? 이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쟤한테 일을 해준 거죠. 공짜로 계속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 몸속에 저장된 에너지들이 점점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했거나 받았다는 게 되는 건데, 좀 에너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어떤 종류가 있니? 중3 때 배웠잖아. 역학적 에너지라고 들어봤냐? 이게 뭔데? 그건 종류고, 정의는 뭔데? 힘이 작용하거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보존력이라고. 이거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인데, 네가 말한 대로 뭐 있죠?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 말고도 있죠. 그래서 고1 내신 때 나왔었죠. 비역학적 에너지. 얘는 우리가 보기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광합성은 우리가 보기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죠. 그 안으로 보면은 전기력에 의해서 화학결합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작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비보존력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인데, 비보존력이 뭐죠? 대표적인 마찰력. 이거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들인데, 뭐가 있니? 때리면 열 에너지 발생하죠. 쳐맞으면 별 보이냐? 그건 빛 에너지 아니에요. 칼싸움 할 때 빛 나오는 거 있죠? 빛 에너지. 또 뭐 있죠? 원래 소리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렇게 때리는 거는 뭐니?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보통 손실 에너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손실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게 바로 에너지의 종류인데,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부터 가보자. 영어는 잘하지? 야, 영어 요번에 어렵다는데? 카이네틱이라고 아냐? 영어쌤들은 키네틱이라고 발음하시고요. 물리 교수님들은 카이네틱이라고 발음하시는데, 저는 물리학과 나왔으니까 카이네틱이라고 할게요. 운동의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죠.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은 뭐가 있냐? 운동하는 물체는 어떤 물리량을 가지고 있어? 질량 있죠? 예. 또 속도가 있으니까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제가 얘한테 이렇게 일해 줄 때는 어떤 형태로 일을 해주죠? 힘하고 변이의 형태로 일을 해주죠. 근데 이게 날아가다가 밑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쳐맞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형태로 느끼죠? 질량하고 속도로 느낍니다. 뭔가 달라지지 않았어. 그래서 뭐가 필요해? FS를
MV로 뭘 해야 되니? 번역을 해야 됩니다. 생물 시스템에서 뭐 전사하고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런 식으로 뭔가 번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번역해 볼까요? F는 MA죠. 그래서 원래는 적분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VT 그래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되고요. 요거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T분의 V고요. 처음 속도가 0이니까. 그 다음에 변이는 아래 면적인데 VT죠. 2분의 1에. 그럼 어떻게 되니? M은 그냥이고 A는 T분의 VT고 변이는 V는 2분의 1T고 T가 지워지죠. 그래서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번역이 돼서 이거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에 비례하니?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돌하고 총알이 날라오면은 누굴 피해야 돼? 둘 다 피해야 되는데 그나마 굳이 하라면은 이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 얘는 아프지만 잘하면 살 것 같은데 얘는 죽겠죠. 왜? 질량은 작지만 속력이 무지막지하게 빨라서 그런 거죠. 나한테 일을 많이 해줄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이게 운동 에너지인데 얘가 일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봅시다. 그게 바로 일 에너지 정리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운동이라는 걸 넣어줍니다. 저는 그냥 일 에너지 정리라고 옛날에 편하게 배웠는데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은 처음에는 질량이 M인 물체가 V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톡 쳐버렸어. 친다는 게 뭐죠? 힘 F로 변이 S만큼을 뭐 하는 거니? 밀어준 거죠. 그러면 나중은 어떻게 돼? 심하면 질량이 줄 수도 있어요. 뭐 파손된 거죠. 파손된 건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속도는 얘가 더 크지 않을까? 운동 방향으로 나란히 쳤으니까. 또 우리가 지금 운동 에너지를 배우니까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은 2분의 1 MV의 제로의 제곱이고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얘가 더 크죠? 근데 물리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죠. 방정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뭘 해주고 있니? FS로 2를 해주죠. 그래서 2K0 플러스 W는 2K니까 여기로 가져와서 쓰면은 W는 W끼리 이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끼리 쓰는데 나중 운동에서 처음 운동을 빼면은 W는 델타 2K라고 하는 뭐죠? 1로 운동 에너지 정리입니다. 정리가 뭐였죠? 공식하고 차이가 뭐였죠? 공식은 처음 나온 거, 처음 정의한 거. 정리는 그걸 같은 내용을 수학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거. 일의 정의는 힘 F로 변이했을 만큼 때리는 건데 운동 에너지 정리는 뭐니?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얘가 변했다는 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야? 이 일을 받았다는 거죠. 이 일을 받은 거고 이거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네. 저번 반 애들한테 미안하네. 알짜임이 한 일이죠. 알짜임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동 에너지였고요. 그래서 너 맨날 그 수레가 그 자 밀고 정지하고 이런 거 배웠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눈에 잘 띄고 어렵지 않습니다. 음수도 없고. 근데 이제 위치 에너지가 중요한데 요거는 한번 설명 들어가면 꽤 오래 들어갈 것 같으니까 5분만 쉬었다가 바로 하겠습니다.